네, 이 최근 울산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거버넌스와 관련된 공동 토론회를 갖고 이 울산시 내부에 TF팀을 구성하는 등 민관 협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침 정부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확정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인데 오늘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울산 지역에서도 거버넌스에 관련된 관심과 또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세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이 계획은 핵심 가치인 참여와 협력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인다는 것이고요. 또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서 공공 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주요 이 핵심 분야들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정부 혁신 종합 계획은 참여, 협력, 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이 4대 역점 분야를 선정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확실한 정부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계획은 국민들의 참여의 폭과 또 깊이를 대폭 확대해서 공공 서비스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또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좀 내용이 두리뭉실한 것 같은데요. 네, 좀 예를 들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예를 들면 이 국민들이 개별 민원 창구와 정부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서 국가 보조금, 뭐 그게 식품이든 생필품이든 그런 이제 현물들이 또 있을 거고요. 네, 또 만 5세까지 이제 보육료 같은 이제 현금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일일이 찾아다 방문하고 신청해야 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보조금의 종류와 금액까지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나 또 이런 정부 정책이 낯선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늦게나마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게 이 거버넌스 민관 협치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이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을 혁신하겠다는 계획도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이 정부가 만든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정책 형성에 직접 참여하고 또 스스로 원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이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또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이 이게 참 좋긴 한데 쉽지 않잖아요. 좀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분을 뭐 반영해 나가겠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래서 이 정부는 이 시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성과 평가와 경진대회 같은 이 정책 평가 과정에 이 국민들의 추천과 심사 비중을 높이고 또 평가 결과를 공유해서 이 피드백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또 상시 제안 접수와 또 국민 참여단의 상설화 등으로 주기적 또 전문적 이런 수기 과정을 확대해서 국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반영률을 좀 더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울산 같은 경우 이 북구 지역 주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문제 때문에 주민 투표도 실시를 했고 또 청와대 앞에서 농성도 벌이고 있는데요. 이건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 나가겠다고 합니까? 네, 사실은 국민들이 뭐 정책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있는 정책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네.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또 정책화하는 그런 이제 도전 한국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이 국민들의 집단 지성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라고도 불리는데 기존 공모전과 달리 어떤 도전적인 문제를 발굴하거나 또 과감한 보상 같은 경우에 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정책 실제로 그런 제안들을 정책화하겠다라는 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뭐 이런 정책들이 있고 또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정부 의지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한계점 또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국민들 특히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울산의 뭐 북구 주민들처럼 이런 분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또 주민들은 그에 준하는 책임감을 함께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정책 참여를 넘어서 좀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또 그에 준하는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과 이런 관청이 갈등을 넘어서 좀 협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네, 이게 정부가 민간과의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 제도의 운영상 자율성을 높이고 또 정부와 민간 간의 어떤 상시 교류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 같은 이런 민간 공동 생산이 이뤄지는 민간 위탁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탁 기관의 자율성을 좀 확대하고 또 공익 활동에 대한 보조 사업의 이 사업비 기준 개선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정부 민간 간의 이제 인적 교류 기반도 이제 손질하기로 했는데 민간 인재 개방형 이제 채용을 할 때 주로 이제 뭐 워공이라고 부르죠. 네. 이런 분들이 전문 역량이 우선 고려되도록 역량 평가 제도를 보완하고요. 또 문화 콘텐츠, 환경 등 주요 민간 협력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현장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데이터의 연계 분석을 확대하고 민간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 영역에서 구매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럼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서요. 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라는 계획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앞으로 이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이 원스톱 서비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 현행은 이제 안심 상속과 행복 출산, 그러니까 상속과 출산 이 두 종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임신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마음 편한 임신 또 이후에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난 이후에 돌봄까지 두 개를 더 추가해서 네 개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요거는 2022년까지 10개 이상으로 이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첫 발을 뗀 이 혁신지향 공공 조달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이제 혁신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이제 혁신 제품 구매 수요를 추가 발굴하고 또 구매 목표제, 혁신 구매를 목표로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런 뭐 내용들도 이제 도입을 하기도는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이 모든 사업들의 최종적인 이제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예를 들어보면 뭐 통신요금이나 이런 건강보험요금 납부 이제 정보를 통해서 이런 장기 미납 가구는 뭔가 좀 위기상을 맞이했다. 이렇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예측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를 들면 이 통신요금이나 건강보험료 정보 등을 활용해서 이 위기가구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이런 인적 안전망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통 이제 3개월까지 미납 상태일 때 찾아가 보는 게 이제 일상적이긴 합니다만 이걸 조금 더 이제 강화하고 모니터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 포괄적인 이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이제 복지 멤버십이 내년까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이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공공보조금, 현금이나 현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공공보조금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런 서비스들은 보통 디지털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요. 네네. 이런 또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하기에 또 불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네, 이 말씀처럼 이제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소외되는 국민들이 분명히 이제 발생을 할 텐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없도록 이 오프라인 민원 창구의 편리성을 좀 높이고, 뭐 기차표 예매라든가 이제 무인 정보 단말기, 요즘 이제 키오스크라고 네.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무인 정보 단말기 주문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 기기 활용 교육도 이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미 네. 하고 있는 거라서 그걸 그대로 각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방문하지 않고 전송하는 이 전자증명서를 올해 안에 100종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을 과감히 이제 도입을 함으로써 이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 뭐 이런 것도 발전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서비스까지 이제 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뭐 국세나 지방세가처럼 이 모바일 고지 또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또 이 모바일 기반 서비스도 이제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그만큼 국민들이 관공서를 찾는 일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서비스들이 혁신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 시스템도 그에 발맞춰 따라가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법과 제도가 이 지역 현실에 맞지 않을 때는 이 적극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울산시도 최근에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과 관련해서 이 법에서는 울산시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위탁받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울산에는 그 시립노인병원 이외에는 공공병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 개정 전에 민간 보건의료기관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간 병원이라도 울산시의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적극 행정으로 이제 추진 중이고요. 또 여기에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승진이라든가 승급 같은 이런 인센티브 부여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벤처형 조직 또는 이제 긴급 대응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해결 지원형 조직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앞서 그 북구 지역처럼 이 사용 후 해결료 관리 갈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척으로 이런 문제 해결 지원형 조직을 별도로 만들고 또 가동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변화들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과 또 국가 정책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울산도 이와 관련된 그런 연구와 논의들이 이어져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